분들 많이 계시죠? 저를 봤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화면으로 만나 뵈니까 더 좋은가요? 어떤가요? 선생님들? 좋은가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어떤 내용을 준비했냐면 성향 분석 부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성향들이 좀 다 다르고 다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진짜 나랑 안 맞아. 나 저 사람만 없으면 진짜 좋겠어.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성향도 알고 그렇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알고 이게 되시면 훨씬 더 좋은 관계로 갈 수 있고 우리가 또 같이 근무를 하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네, 성향 분석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혹시 그 자료 다운로드 받으신 분 계십니까? 자료 나는 다운로드 받았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미리 자료를 올리신다고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드렸었거든요. 네, 다운로드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십니까? 왜 달라고 하셨죠? 자료를?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 화면에서 좀 충분히 내 성향 분석 간단하게 우리 오늘 약식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가지고 왔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면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화면하고 좀 많이 다르죠? 프로필하고? 네, 근데 실물로 보면 다들 뭐라고 하시냐면 실물이 낫다고들 하세요. 실제로 보셨으니까 아시죠?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막 강요하고 있어. 아무도 동의 안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볼 수가 없으니까 강요를 해야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강요를 막 합니다. 하시면 이렇게 조금 리액션도 좀 해주시고 지금 제가 우리 선생님들 얼굴 다 보면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우리 논어 책 아시죠?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너무 지혜로운 소통법을 우리 공자님이 보여주신 사례가 있어서 요거부터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하고 공자님하고 대화한 내용인데요. 자로라는 제자가 공자님한테 물어보죠. 공자님, 좋은 말을 들으면 바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공자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부영이 계시는데 어찌 바로 행하겠느냐라고 대답을 해요. 즉 어른들이 계시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행하거라 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똑같은 질문을 여뮤가 합니다. 여뮤라는 제자가 공자님 좋은 말을 들으면 바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공자님이 여뮤에게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들으면 곧 행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답을 좀 다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공서화라는 제자가 아니 공자님 왜 답을 다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약간 의아해서 따지듯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자로는 남을 이기려 하기 때문이고 여묘는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나의 기준으로를 통해서 상대방하고 소통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특성을 고려해서 소통하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소통해놓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혹은 그 사람이 잘못 알아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영향력과 훨씬 더 좋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향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더 썼을 때 효율적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공자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요즘 논어책에 좀 빠져 있어요. 논어책에 빠져 있는데 논어책이 어려운 책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대화한 내용들을 다 번역을 해서 만들어 놓은 논어책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이거는 그냥 아무 때나 뜩 펴가지고 처음부터 안 읽어도 돼요. 다 이야기 형식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딱 펴가지고 읽고 또 덮어놨다가 다음에 생각나면 또 펴서 읽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가볍게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이 논어 책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자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질투들도 아무래도 많았겠죠. 왜냐하면 공자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죠? 공자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질투도 많았던 제자들이 공자님한테 자꾸 다른 사람들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나는 자루인데 공자님한테 가서 다른 제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자님 얘는 어떤가요? 얘는 어떤가요? 쟤는 어떤가요?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얘가 정치를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정치를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공자님이 다 그 제자들의 성향 파악과 특성 파악을 통해서 그 친구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할 것이고 저 친구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걸 잘할 거야 라고 답변을 아주 지혜롭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소통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나 우리 선생님들인데 또 다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죠? 첫째는 좀 나랑 잘 맞는데 둘째는 진짜 말을 안 들어. 그죠?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고요. 또 하나는 형만한 아우 없다 이 얘기도 되게 많이 하죠. 그쵸?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이야기는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오빠가 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형만한 아우 없다라고 하면 내가 더 부족한 사람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 형이라는 그 아들은 자식은 나랑 성향이 좀 맞았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고 이랬지만 둘째 아들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죠? 나랑 성향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첫째한테 하는 것처럼 둘째한테도 하니까 이게 소통이 좀 덜 되고 잘 따라오지 않다 보니까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의 특성에 맞춰서 소통하고 강점도 볼 줄 알고 그렇게 되시면 훨씬 더 좋은 소통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디스크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왔는데 진단부터 사실은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얼굴을 뵙고 진단지를 통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약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냥 메모지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화면 보면서 한번 써서 어디가 점수가 높은지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은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TA라든지 교류 분석 아니면 MBTI, 팩트 엄청나게 많아요. 성향 분석하는 게. 그런데 오늘 제가 디스크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시간도 짧아서 이제 디스크를 선택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보고 그 사람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운 기법이 저희 디스크예요. 그래서 디스크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그것도 좀 알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빈 종이나 A4 용지를 가지고 오셔서 볼펜으로 그냥 쭉 하시면 돼요. 이건 약식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시면요.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단호한, 열정적인, 충실한, 신중한. 거기에 나랑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게 4점. 그 다음이 3점, 그 다음이 2점, 그 다음이 1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한번 순서대로 4개를 딱 적어보세요. 이게 똑같은 점수가 있으면 안 돼요. 네 단어 중에 제일 해당되는 거 4점, 그 다음이 3점, 그 다음이 2점, 그 다음이 1점이에요. 그래서 8번까지 쭉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8번까지 4개가 순서대로 쭉. 왜냐하면 나중에 세로로 다 더할 거거든요. 선생님들. 세로로 다 더할 거니까 한번 지금부터 제가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체크 한번 해주세요. 4, 3, 2, 1로 해서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나중에 세로로 다 더해서 4가지 점수가 나옵니다. 그 4가지 점수를 딱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약식으로 지금 디스크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 4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4가지 단어 중에 가장 해당되는 거 4점, 그 다음 3점, 그 다음 2점, 1점. 그래서 4, 3, 2, 1로 점수를 주시는 거예요. 8번까지 그렇게 점수를 다 주시면 이제 세로로 4가지 점수를 다 더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자, 시간 조금 더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시간 좀 더 필요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시간 더 필요하신 분들. 다 하셨어요? 자, 그럼 세로로 다 더해 주셨습니까?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네, 세로 다 더하면 점수가 4가지가 나와요. 이 4가지 점수를, 잠시만요. 4가지 점수를 여기 표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중간이 15입니다. 그쵸? 이 표를 보시면 중간이 15고요. 4가지 점수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좋죠. 4가지 점수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내가 무슨 성향인지가 나오는데 가장 높은 점수가 내 성향이에요. 그리고 중간보다 밑에 있는 거는 좀 많이 내가 약한 부분이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고 15 이상이다. 근데 4가지가 다 15 이상이신 분들도 계세요. 거의 뭐 16, 18, 16, 18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2가지 정도는 밑에 많이 떨어져 있고 2가지가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가장 높은 게 위에 보시면 DISC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게 내 성향이다.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D가 가장 높다. 그러면 나는 D형이고 I가 가장 높다. I형. 네, S가 가장 높다. S형. C가 가장 높다. C형. 근데 2가지 점수가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뭐 IS형 혹은 SC형 이런 식으로 2가지를 묶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유형은 또 뭐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체크해 보셨습니까? 체크해 보셨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해석을 조금만 해드리고 갈게요. 그 그래프의 기복이 좀 심하다. 뭐 2가지는 막 8이고 10이고 막 이런데 다른 거는 24, 막 26 이렇게 높다. 2가지가 이렇게 약간 기복이 심하다. 그래프가. 이런 분들은 어디 가시면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왜냐면 이게 너무 갭이 크니까. 그런데 갭이 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일자형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약간 그 4가지가 다 위쪽에 있거나 4가지가 다 중간에 있거나 4가지가 다 밑에 쪽에 있거나 이러신 분들 계세요. 그쵸?
자, 이런 네 가지가 다 밑에 쪽에 있을 수는 없는데 대개 이제 중간쯤 뭐 22, 23, 24 이쪽에서 네 가지가 다 그래프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혹시 그 그래프 갖고 계시는 분 계세요? 네 가지가 점수가 다 비슷하게 나왔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 분도 없으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네 가지가 다 비슷하게 나왔다. 자, 네 가지가 비슷하게 나오신 분들은요, 호불호가 없어. 어딜 가도 호불호는 없는데 대신 나를 막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막 싫어하는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내 팬이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그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나 그냥 좋아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면 진짜 나는 쟤랑 진짜 잘 맞아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없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가 비슷하게 내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개 보면 조직 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스타일인지를 잘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타인도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나를 잘 알고 나를 잘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들은 남도 잘 들여다볼 줄 압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어떤 스타일인지를 좀 보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저 사람 왜 저래? 이상해. 틀렸어. 이게 아니라 나와 다르구나. 스타일이 저런 스타일이구나. 틀린 건 아니지만 나랑 좀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협력적인 관계로 가고 협력적인 관계로 가면 너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할 수 있는 윈윈 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상대방을 이해 못하면 뭐예요? 쟨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보단 내가 더 잘해야지 라고 경쟁적인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조직에서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윈윈 관계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를 잘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이 디스크의 행동 모델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 윌리엄 마스톤에 의해서 모형화된 건데 이거는 단순하게 갖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갖고 태어난 것보다는 어떤 부분이 크냐면 내가 살아오면서 뭔가 큰 환경에 의해서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좀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건 이제 약식으로 오늘은 좀 해드렸지만 이걸 정식으로 하면요. 갖고 태어난 거와 내가 환경적으로 변한 거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갖고 태어난 거랑 내가 지금 현재 그대로 표현되는 모습이랑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과 그 기질대로 살고 있느냐 그 기질대로 못 사느냐 이게 사실은 표현이 되는데 오늘은 약식이라 그게 좀 안타깝지만 결국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덜하죠. 그쵸? 내 기질대로 살고 있으니까. 근데 내 기질대로 갖고 태어난 것보다 좀 내가 지금 현재 체크를 해봤더니 다르다는 이야기는 내가 기질대로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은 지금 어떠신지 한번 보세요. 난 원래 기질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직에 맞춰야 되고 이 사람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려워. 그래서 내 기질대로 못 살고 있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스트레스가 좀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사실은 스스로도 스트레스 관리에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주위에서도 한번 보세요. 원래 성향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조직 생활하면서 참 저 성향으로 사느라고 애쓴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조금 우리가 옆에서 좀 챙겨주시고 관리도 좀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도 사실 함께하는 조직원들이 또 해줘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좀 따라와 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DISC형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D는요 주도형이에요. I는 사교형이고요. S는 안정형이고 C는 신중형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DISC 중에 뭐가 나왔는지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그 화면에 보시면 주석 작성이 있어요. 보이세요? 메뉴판을 메뉴 라인에 보시면 주석 작성이 있어요. 이 주석 작성에서 스탬프 있습니다. 스탬프에서 하트를 하셔가지고요.
선생님들이 해당되는 유형에다가 하트 한번 이렇게 찍어주세요. 나는 무슨 유형이다. 나는 사교형이다. 이렇게. 네, 다시 한번 주석 작성 있어요, 선생님들. 그 메뉴 라인에 보시면 메뉴판에 보시면 주석 작성이 있고요. 주석 작성을 클릭하시면 거기에 스탬프 있어요, 스탬프. 스탬프에서 하트를 클릭하셔가지고 지금 공유 화면, 컴퓨터 화면에다가 내가 무슨 유형이 나왔는지 하트로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지금 업무 보시느라고. 예, 김병주 선생님은 안정형 나오셨네요. 좋습니다. 우리 입시센터의 네, 이름 뒤에 안 나와가지고. 네, 우리 박 선생님도 안정형 나왔고요. 자, 주석 작성에 들어가셔서 메뉴판에 보시면 주석 작성에 들어가서 스탬프 누르시고, 네, 부안에 우리 박강훈 선생님도 안정형 나오셨네요. 안정형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본인 무슨 유형 나왔는지 한 번만 체크해 주세요. 스탬프 들어가서 하트 눌러서 네, 네 좋습니다. 주도형도 나오셨고 정상민 선생님도 안정형, 그죠? 네, 네 좋습니다. 사교형도 있으시고 신준형, 무주에 우리 선생님 신준형 나오셨고요. 무슨 유형인지. 우리 조직은 안정형이 굉장히 많네요. 지난해 선생님 우리 신준형 나오셨고 사교형도 두 분 있으시고. 그럼 제가 보니까 이제 요거 다 한번 체크를 다 해주시면 좋은데 조금 근무 중이시고 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안정형이 되게 다 많으시네요. 우리 노유진 선생님은 신중형 나오셨고. 제가 이거 진짜 많은 조직에서 강의를 해봤는데 이게 조직의 특성이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상대하고 뭐 새로운 막 창의적인 것보다는 그냥 하던 것들을 좀 안정되게 일 처리를 해야 되는 조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안정형, 신중형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CEO 분들한테 가서 강의를 하면 CEO 분들은 주도형이 많이 나오고요. 은행권, 돈 만지는 분들한테 가서 강의를 하면 신중형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신중형, 안정형이 되게 많으시네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주석은 네.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안정형과 신중형이 많은 조직이네요. 기본적으로 해보니까. 그쵸? 자, 그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이 정확하게 이제 어떤 유형인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석. 잠시만요. 지우고. 네, 자, 좋습니다. 자, 무슨 유형인지 아시고 내가 그러면 가장 소통 많이 하는 사람은 또 무슨 유형인지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실제 행동을 관찰해서 그 사람이 무슨 유형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디스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행동을 관찰했을 때 직설적이고 외향적인지 간접적이고 내향적인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직설적이고 외향적인데 경쟁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면 주도형이에요. 그리고 직설적이고 되게 외향적인데 사교적이다. 이런 분들은 I형, 사교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약간 간접적이에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약간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수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다 받아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정형에 해당이 되고요. 간접적이고 내향적인데 약간 평가적인 사람이야. 그죠? 평가적이면 약간 어때요? 비판도 좀 잘하는 스타일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분들은 신중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직설적이고 외향적인지를 보시고 이게 약간 직설적이고 외향적인데 그 경쟁을 좀 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좀 욕심이 많구나. 그죠? 업무적으로 욕심이 많구나. 이런 분들은 좀 주도형일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외향적이고 직설적인데 사람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사람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외향적인 거를 발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사교형일 확률이 높죠. 자, 그리고 이제 약간 내향적이야. 조용하고 직설적으로 얘기 못하고 좀 돌려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삭히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삭힐 때 수용적인 사람들은 안정형. 근데 좀 말을 신중하게 하는데 약간 평가적이게 한다.
비판적이게 얘기를 한다. 그럼 신준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보고 무슨 형이겠구나라는 거 정도는 공부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요거 볼게요. 요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앞에 화면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극적이면서 이중심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D형, 주도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이되 사람 중심적인 사람을 사교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람 중심적이면서 소극적인 사람을 안정형, 소극적이면서 이중심적인 사람을 신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직에서 굉장히 성과 중심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되게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도적이면서 일중심적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극적이면서 일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조직 생활에서 요거를 잘 구별을 하세요. 이 사람은 사람 중심적인 사람인지 일중심적인 사람인지를 한번 보세요.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선생님들. 일중심적인 사람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뭐 할까요? 우리 고창의 강중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마이크 혹시 잠깐 쓰실 수 있으실까요? 마이크,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강중구 선생님 한번 여쭤볼게요. 일중심적인 사람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뭐 할까요? 일을 하지. 마이크 껐는데? 지금 말씀하셨죠? 네. 안 들려서. 이걸 피하나? 제가 안 들리는군요. 아하. 마이크만 쓰고 이어폰을 안 써서 뭐라고 하셨나요? 일을 한다며. 잘 안 들, 채팅창에 써야 되겠네, 채팅창에. 네, 감사합니다. 강동훈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채팅창에다가 한번 써보실래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조직에서 우리 일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일중심적인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뭐 하는지 한번 써보세요. 주위에 일중심적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네, 우리 노유진은 일중심적인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일하죠. 그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써볼까요? 컴퓨터부터 킵니다. 그쵸? 맞습니다. 맞아요.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을 확인해요. 하루 일 계획합니다. 맞습니다. 네, 답변 아주 잘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자, 선생님 보세요. 일중심적인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컴퓨터 켜고요. 오늘 해야 될 일 체크하고요. 오늘 사람들한테 오늘 업무적인 것부터 물어봐요. 그쵸? 그럼 반대로 사람 중심적인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뭐 하세요? 여쭤볼까요? 우리 사람 중심적인 사람들. 아까 안정형들도 많으셨고 사교형도 있으셨거든요. 안부 묻습니다. 맞아. 커피 마셔요. 맞아요. 커피 타요. 맞아요. 선생님. 커피 맞아. 커피. 맞습니다. 커피 타임. 눈 마주치고요. 맞습니다. 이거예요. 이 차이예요. 근데 조직 생활 하실 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랑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 센터장님이 예를 들어서 일중심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커피 마시고 있는 나한테 무슨 생각을 할까? 커피 마시고 있는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채팅 한번 쳐보세요. 한심해. 네. 한심하게 보죠. 놀고 있다. 노는구나.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노는 게 아니야. 나는 사실은 아침에 커피 타임을 한잔 해야 일이 훨씬 더 잘 되는 사람이야. 그쵸? 그러면 사실은 일중심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을 보면 아 지금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줄 아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센터장님은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라서 아침에 커피 한잔하고 직원들이랑 안부도 묻고 약간 수다도 떨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일중심적인 사람이 팀장님이야. 근데 막 팀장님이 일부터 막 해. 그러면 우리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 일중심적인 사람을 보면서 생각을 할까요? 채팅창에 한 번만 써주실래요? 네. 인정머리 없다. 우리 박미선 선생님 너무 답변 리얼하게 잘해주시. 일개미다. 그쵸? 떠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 이중심적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조직에서 많이 하시냐면 아우 답답해 인생 왜 저러고 살아? 숨 막혀. 인정머리 없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 쟤는. 감성 리더십이 부족해. 막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를 서로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걸 뒤에서 놀고 있네. 인정머리 없네. 그죠? 숨 막혀. 이런 걸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은 지금 저 사람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구나. 업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구나. 서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 사실은 조직이 좀 조화롭게 굴러가는데 내가 커피타임 안 갖는다고 해서 커피타임 갖는 사람한테 한심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커피 마셔야 더 잘한다고요. 자, 마찬가지로 나는 오자마자 커피 마신 사람인데 일부터 하는 사람 보고 빡빡해 인정머리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일부터 정리를 해놔야 안심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서로 조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자, 거기에 이제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은 무슨 유형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앉는 센터장님들도 와 계실 수도 있으신데 그냥 여쭤볼게요. 한번 우리 센터장님은 무슨 유형인 것 같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채팅창에 써보실래요? 우리 센터장님은 무슨 유형인 것 같다. 여기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되셨으면 네.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다를 뿐이에요.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센터장 하니까 좀 눈치 보이시나요 혹시? 아무도 안 쓰시네. 그럼 하나 여쭤볼까요? 나랑 사는 배우자는 무슨 유형인 것 같다? 한번 써보세요. 나랑 사는 배우자는 무슨 유형인 것 같다? 네. 우리 노유진 선생님이랑 같이 사시는 분 안정형이시. 우리 노유진 선생님은 무슨 유형이세요? 신준형이랑 안정형이랑 사시는 거예요? 노유진 선생님 집이 굉장히 조용하시겠네요? 약간 절간 같은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 이게 막 생기 있고 막 시끄럽고 막 활기 넘치는 집은 아닐 것 같아요.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쵸? 이런 집안이실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실은 조직이 잘 굴러가고 재밌게 조직 생활을 하려면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 좋아요. 내가 부족한 걸 채워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진짜 안 맞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친구 덕분에 이런 면이 좋아 라고 볼 수 있는 눈을 좀 키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돼요. 저는 무슨 형일까요? 저 강의하시는 거 보시고 또 지금 강의도 듣고 계시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저는 무슨 유형일까? 맞추시는 분들한테 제가 하트 날려드릴게요. 우리 조남 선생님 저 주도형인 것 같습니까? DI형, DI형, 사교형, 주도형. 주도형으로 많이 보이는 거야. 강사님들이 앞에 있으면 주도형으로 많이 보이기는 하나 봐요. 네, 근데 저는 안정 사교형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게 안 보이시죠? 안정 사교형이에요. 장상미 선생님 어디 계셔? 미인형 이렇게 센스 있어. 네, 감사합니다. 네, 장상미 선생님 얼굴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제가 뭐 놓쳤어요. 얼굴 뵙는 거. 감사합니다. 하트 뿅뿅. 네, 미인형.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는 안정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 부모님이 안정형이시고 그래서 갖고 태어난 게 안정형이에요. 선생님들. 근데 이제 강의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이 안정형으로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 계속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먼저 다가갈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성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I형을 좀 제가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타고난 성향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는 있겠죠. 제가 이렇게 지금 텐션을 올려가지고 강의하잖아요. 집에 가서는 이렇지 않아요. 집에 가면 안정형으로 갑니다.
근데 밖에 나와서는 아무래도 이 가지고 태어난 기질보다 조금 텐션 높여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든 상황이고 좀 저도 스트레스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조금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무슨 유형이구나라는 게 보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조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석 하셨네요. 네. 잠시만요. 좀 지울게요. 네, 주석. 자, 가겠습니다. 자, 주석. 잠시만요. 주석이. 지우개 할게요. 모든 드로잉 지우개. 좋습니다. 주석은 제가 말씀드릴 때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분들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돼요. 자, 주도형은 안 되면 되게 하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주도형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해보기나 했어? 안 되는 게 어딨어?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주도형이 강한 분들이시다라고 보시면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선생님. 정주영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의 어록 중에 해보기나 했어 이런 거 많이 있죠. 정주영 회장님 일화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 진짜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룩하는데 공헌이 엄청나게 크신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D형 주도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삼성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막 발전하는 시기 있잖아요. 거의 수직으로 발전하는 시기에는 주도형이 있어야 성장이 가능해. 그때는 그래서 주도형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활동을 하셨던 회장님들은 주도형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정주영 회장님 일화를 하나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으신데 우리나라가 원래 조선소가 없었잖아요. 현대중공업이 없었잖아요. 네,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 건설을 하신 건데 영국의 모 회장님이 전 세계에다가 우리 회사 배 필요하다. 배 만들 수 있는 직원들 다 모여라. 배 만들 수 있는 회사들 다 모여라. 그래. 전 세계적으로. 모여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 이제 조선소 회사 회장들이 모였겠죠. 근데 그 자리에 정주영 회장님이 가셨대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을 보니까 너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한국에서 왔다. 야, 한국에 조선소 없는데 너 왜 왔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님이 우리나라 조선소는 없는 거 맞다. 근데 나는 할 수 있다. 야, 조선소도 없는데 왜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주영 회장님이 그때 당시 5,000원짜리 지폐 있죠. 지금 500원짜리 동전인데 그때 500원짜리 지폐 뭐 그려져 있었죠? 거북선 그려져 있었잖아요. 그 5,000원짜리 500원짜리를 딱 갖다 주면서 야, 봐라. 이게 우리나라 선조가 만든 배다. 나는 우리나라 조상들의 피를 이어받아서 만들 수 있다. 돈만 줘라,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패기가 너무 멋있었던가 봐요. 그 영국 회장님이 야, 너 되게 멋있다. 니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면서 그 정주영 회장님한테 투자금을 다 줘버렸대요. 그 정주영 회장님이 그 투자금을 들고 한국에 와서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얘기했겠죠. 야, 조선소 만들 자리 구해봐.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 뭐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막 있잖아요. 막, 예. 부산도 가보고 뭐 군산도 와봤을 테고 막 여수도 가보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조선소에 맞는 입지를 딱 구해가지고 회장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회장님이 다 필요 없고 지금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거기 자리를 딱 찝으면서 여기다 지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어머 회장님 여기는 조선소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돌산이고요. 힘듭니다. 여기는 조선소 자리가 아니에요 라고 다 반대했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정종 회장님이 해보기나 했어? 해보기나 했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조선소가 만들어졌는데 조선소를 만들 때 보니까 거기가 최고의 입지였대요. 돌산이어가지고요. 밑에 흙이랑 이런 거 안 파내도 되고
그죠? 조선소를 지으려면 그 배가 뜰 수 있는 깊이의 그거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딱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고의 조선소를 네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제 현대중공업 가서 한 3달간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가면 그냥 애국심이 불끈불끈 나요. 그걸 만들어내신 게 주도영, 정주영 회장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주도영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사교영 한번 보겠습니다. 사교영은 네, 사람 사귀는 재미가 인생에서 가장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하냐면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얘기하죠. 이런 분들이 사교형이에요. 그래서 조직 생활도요. 일은 힘들어도 네 참을 수 있어. 왜냐하면 네, 죄송하지만 사교형 분들은 일에 대한 막 욕심이 많은 분들은 아니에요. 일중심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사람 욕심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과 힘들 때는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분들은. 근데 일은 욕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 못한다 소리 좀 들어도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 관계가 불편하고 사람이 별로 이런 분들은 이제 사교형 분들은 그것 때문에 회사 다니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교형이신 분들이 자살률이 높아요. 조직 생활에서 왕따 당했을 때. 왜냐면요. 이분들은 사람 사이에서 동기부여를 받고 사람 사이에서 행복함을 느끼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내 주위에 없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외로움을 정말 많이 타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사교형 분들 주위에 있으시면 그 혼자 있게 두시면 안 돼요. 물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얘기도 많이 하고 사람 사귀는 재미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조금 시끄럽고 그러긴 하지만 이분들 없으면 또 회사가 적막합니다. 아시죠? 분위기 쌀랑해요. 이분들은 사람 사귀는 재미가 가장 우선이신 분들이시다. 그리고 사람 좋기로 우리가 되게 보면 그냥 조직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드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정형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정형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 중심적이지만 일에도 맡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조용히 뒤에서 맡은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우리 보시면 안정형이세요. 맡은 일을 잘 해주시는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조용하시면서 약간 존재감이 없어요. 주위에 보시면 존재감 없는 직원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조용히 뒤에서 맡은 일은 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희생하더라도 갈등이 있고 시끄러운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다 받아들이는 스타일이 바로 안정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신중형이죠. 신중형은 믿을 수 있는 건 데이터뿐이래요. 우리 아까 신중형 분들 되게 많으셨는데요. 신중형 분들이 그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거가 뭔데? 근거를 대봐.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례가 있어?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어? 이런 것들 물어보실 확률이 좀 높죠. 이런 분들은 이제 내가 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오케이, 맞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중형 분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없으시면 더 구체적으로 가겠습니다. 주도형 살펴볼게요. 자, 주도형의 바람직한 상태를 보세요. 이 바람직한 상태는 약간 긍정성이라는 거죠. 좋고 나쁨은 없지만 긍정적인 것과 약간 단점일 수 있죠. 강점일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강점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직한 상태 한번 볼까요? 책임을 떠맡기를 좋아하고 권한을 부여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주도형들이 일중심적이고 내가 성과를 내서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많죠. 우리 팀장님들이 D형이신 팀원님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왜? 팀장님이 자꾸 일거리 갖고 오시잖아요. 다른 팀이 해도 되는데 우리 팀이 하겠습니다 하고 일거리 갖고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주도형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 직원들은 긍정적이게 생각하세요. 많이 배우는구나. 이렇게.
우리 팀장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자신감이 있고 최고가 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디 가면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팀이 잘했다는 소리 들어야 되고요. 회의 들어가서도 아 여기 김 팀장 팀이 이번에 제일 수고 많으셨어요 막 이런 얘기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즉시 성과를 올려. 그래서 우리가 주도형 분들이 참 일 잘해 이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일 참 잘해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야무지다, 똑부러지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고요. 그리고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고 또 신속한 결정을 내리죠. 성격이 또 급합니다. 어떻게 해요? 할 거면 하고 말란 말어 막 이런 거예요. 할라면 하고 말란 말어. 자 이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전적인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거기서 새로운 희열감을 좀 느끼고 거기에서 동기부여가 좀 되는 분들이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전적인 환경 잘 받아요.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분의 가장 바람직한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약점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우리 D형이신 분들 매우 성급하며 거칠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라면 하고 말란 말어 이게 되게 판단력 좋고 시원시원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런 성향이랑 좀 안 맞는 분들은 되게 거칠다, 급하다, 너무 세다. 우리 세다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고 강제적이에요. 네가 하고 말고가 없어. 네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해. 명령어조로 좀 많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실제로요, 강의 갈 때, 커뮤니케이션 교육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존중하면서 자기 의견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 성인이고 다 이제는 우리가 인정욕구, 존경욕구를 충족해야 행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하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주도형 분들이 그게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거를 좀 키우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훨씬 더 일 잘하면서 상대방 배려도 잘하더라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일은 잘하지만 조금 너무 세! 이 얘기를 들어서 약간 일 잘하는 게 조금 깎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다운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주시고 독재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위험부담과 경고를 관가합니다. 이거는 팀장님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요거보단 요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필요 없어. 내가 시킨 대로 해. 뒤에 하는 이야기 잘 안 들려요. 주위 사람들 귀를 좀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주도형 분들은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귀를 좀 열어주시는 거. 지나치게 과중한 일을 맡아서 조금 능력 이상의 일을 맡아서 주위 사람들 좀 힘들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본인 능력만큼 상대방이 잘해주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주도형 분들은 일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하는 만큼 상대방도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들마다 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상태는 계속 키우되 불안정한 상태는 조금 조절하시면서 요거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이 두 분이세요. 대표적인 인물이 강호동 씨 보시면 옛날에 특히 그랬거든요. 요즘은 조금 덜한데 옛날에요. 정말 뭐 이 사람이 MC를 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안 들려. 본인이 막 하는 대로 막 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김혜수 씨도 굉장히 바람직한 그 주도형의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그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심을 좀 갖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똑부러지게 잘하고 뭔가 일을 할 때 야무지다는 느낌이 좀 들죠. 대신 다가가기가 좀 어려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주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도형 분들 소통하는 방법은 좀 뒤에서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사교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교형의 바람직한 상태 한번 볼게요. 사교형의 바람직한 상태를 좀 보시면 매사에 낙관적이고 열정적입니다. 그 텐션이 항상 올라가 있죠.
낙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텐션이 항상 올라가 있어가지고 목소리도 살짝 하이톤이에요. 자, 거기에 표현력이 좋아서 죄송합니다. 표현력이 좋아서 일을 부드럽게 풀어나갑니다. 표현력이 좋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예전에요 어디 센터에 강의를 갔는데 거기 센터장님이 주도형이에요.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도에 들어가가지고 전라북도 도에 들어가서 사업 보고라든지 뭔가 협의를 하고 가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교형 직원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본인이 그게 약하니까 사교형 직원을 데리고 가가지고 일 부드럽게 뭐 그분들하고 소통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직원을 데리고 가서 본인이 업무적인 건 밀어붙이고 이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건 사교형 직원을 데리고 가서 그걸 적절하게 활용을 잘 하신다고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사교형 분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죠? 죄송해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련되고 화려하면 자기의 개성을 잘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교형 분들은 옷만 입은 것만 봐도 사교형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무나 못 소화하는 옷을 잘 소화하죠. 색깔도 막 화려한 거 좋아하시죠. 박미선 선생님 무슨 유형이세요? 사교형이죠. 네. 채팅창에 막 채팅하시는 거라든지 외모만 봐도 사교형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근데 이제 사교형 분들의 옷장을 열어보면 굉장히 화려한 색깔도 많고 약간 남들이 안 입는 스타일도 옷도 잘 입으시고 약간 그런 스타일, 세련되고 화려하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강의하는 사람들은 이 사교형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사실은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을 많이 상대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교형도 어느 정도 좀 내가 사교형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좀 올리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인간미가 있고 열정적이다. 약간 되게 겉모습은 화려하고 예쁜데 허당미가 많아. 박미선 선생님 맞습니까? 허당미. 네. 신들린 것 같죠? 허당미가 좀 있어요. 인간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수도 자주 하고 그래서 이게 인간미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리고 외향적이어서 사람을 잘 사귀고 융통성이 많고 개방적이다. 그래서 어디 가면 굉장히 활발하고 얘기도 재밌게 잘하고 남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자기 이야기도 잘하고 센스 있게 옷도 잘 입고 말도 센스 있게 잘하고 분위기 좋게 만들고 뭐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반면 불안정한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 실증을 잘 내므로 일의 끝마무리가 부족합니다. 처음에 막 열정적으로 해요. 근데 끝마무리가 없어. 그래서 헬스장 등록하시고 거의 몇 번 나가다가 안 나가시는 분들. 네, 막 연초에 영어 공부해야지 그러고 책 이만큼 사가지고 앞에 한두 장 읽고 1년 내내 썩혀 막 이런 분들이 사교형 확률이 좀 많이 높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어느 자리에서나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단점일 수 있다. 그래서 상황 파악을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교형의 불안정한 상태가 오지랖이 넓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오지랖을 조금만 덜 떠시면 훨씬 더 좋겠다. 교묘한 말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사교형이 옆에서 뭐 하자고 막 꼬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한 4-5번 더 생각하시고 따라가세요. 아셨죠? 네. 이분들 막 하면 먹는 것도요. 막 너무 맛있었다고 막 이렇게 표현해요. 그쵸? 근데 가서 먹어보면 너무 맛있는 건 아니었잖아. 우리가. 그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약간 과대하게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능력에 대한 평가도 과대하게 해요. 그래서 사교형 분들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강의 너무 좋았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반은 딱 잘라서 들으셔야 돼요. 그걸 다 정말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건 표현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긍정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좀 못해도요. 좋게 평가를 해주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강사 입장에서는 이 사교형 분들이 오시면 되게 좋아요. 와가지고 막 강사님 예쁘세요 막 얘기하고요. 관리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런 거 물어보시고. 네. 자, 그리고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그래서 혹시 그 사교형 분들이 어디 가서 창업하려고 그러면 좀 말리세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1년에 10명이 창업을 해서 9명이 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9명에 자기는 안 속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한 명이 자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교형이에요.
그래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사교형분들. 자, 사교형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분들입니다. 정신없죠? 시끄럽죠? 네, 대신 개성도 되게 강하고, 그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잘 표현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정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정형도 되게 많으셨거든요. 자, 안정형은요, 협조적이며 쉽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안정형 분들이 싫어요,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좋은 생각이세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안정형이다. 자, 그리고 남을 잘 섬기고 인간적인 관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리더 역할보다는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훨씬 더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잘 해낼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리더 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주도적으로 뭐 맡아서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지 막 하세요 그러면 이분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더 많은 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꾸준한 일관성과 인내심이 많고 작업 수행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 누가 갖고 계세요? 그러면 안정형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시는 확률이 좀 높죠. 자, 그리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팀워크와 조화를 중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주죠. 그래서 어디 가서 트러블을 안 만드시는 분들. 근데 선생님들 주위에 안정형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나는 안정형이 아니야. 근데 내 주위에 안정형이 한 명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좀 꼴보기 싫다. 그러면 본인의 인성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정형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왜냐면 이 사람들 튀는 것도 안 좋아하죠. 자기 일도 잘하죠. 물론 약간의 답답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인간적으로 싫어한다고 한다면 나의 인성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 관계에서 싫은 표현 안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안정형이에요. 아셨죠? 내가 안정형이 꼴보기 싫기 시작한다 그러면 본인을 좀 돌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불안정한 상황 한번 볼게요. 바람직한 상태는 이분들은 어디 가든 좀 수행 능력도 안정돼 있고 인간관계도 안정되어 있고 튀지 않고 다 무난하고 사람들이랑 뭐 트러블 없고 이런 굉장히 좋은 인간관계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요. 불안정한 상황을 좀 한번 보면 위험하거나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이 점프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선생님들. 그쵸? 내가 이 상황에서 다른 데서 뭐 스카우트 제의를 받거나 다른 곳에 가서 뭔가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거나 이런 점프해야 되는 상황도 점프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불안감이 커. 내가 거기 가가지고 또 인간관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러 버리시는 경우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형 분들 같은 경우는 변화를 두려워해서 도전이 조금 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대해 주장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관대하다. 관대하다는 이야기는 선생님들 좋은 면에서는 좋지만 안 좋은 면에서는 본인이 다 희생하고 남들이 근데 그 희생을 알아주나요? 안 알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속만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자기 속만 썩어 문드러지는 거. 그래서 나중에 한번 폭발하면 난리 나는 거지. 그죠? 네, 폭발하면 난리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일을 살짝 밀어요. 자신감이 조금 약간 약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 보세요. 안정형 분들은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불안정한 느낌이 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약간 불안성 때문에 일을 밀어붙여서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닥쳤을 때 좀 집중력을 가지고 약간 미루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유부단하고 갈등이 생기면 피하려고 하죠. 아까 우리 주도형은 갈등이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안정형은 피하려고 하는 게 있다. 네, 그리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완벽을 기하려고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이제 안정형 분들을 보시면 2번, 3번 물어보세요. 2번, 3번 물어보세요. 괜찮겠어? 진짜 괜찮겠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 질문 드릴게요. 제가 박미자 회장님 커피 마시자. 내가 커피 살게. 사랑하사 모습인데요. 우리 안정형 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 마실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들 제가 커피 살게요. 안정형 선생님들 제가 커피 살게요. 뭐 드시겠어요? 뭐 드시겠어요? 그러세요. 16kg.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할게요. 음소거. 네, 됐습니다. 네. 똑같은 걸로 맞아. 박민 선생님 완전 파악 잘하셨어요. 선생님 똑같은 선생님 뭐 드세요? 저는 아메리카노 먹어요. 선생님이랑 똑같은 걸로. 근데 나는 원래 아메리카노 안 좋아해. 근데도 아메리카노 시켜요.
그죠? 이게 안정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시는 약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안정형 분 중에 한 분이 회식할 때마다 야채만 먹고 오신 분이 계세요. 돼지고기를 못 먹어.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안정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조용하고 튀지 않으시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조직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고기를 먹는지 야채만 먹고 가는지 몰라. 그래서 계속 야채만 먹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돼지고기를 못 드신대. 얘기를 하셔야죠. 그럼 오리고기라도 먹고 닭고기라도 먹지. 자, 그래서 자기 표현 능력을 좀 키워주시면 훨씬 더 좋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 사드릴게요. 뭐 드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거를 돈 쓰면서 사드리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걸 얘기를 하시는 게 맞죠. 드시지도 못하는 거 돈 쓰고 괜히 사드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게 남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안정형 분들은 자기 표현 능력을 좀 열심히 키워주시고요. 안정형의 대표 인물 한번 볼까요? 네, 의외의 인물이 나올 겁니다. 안정형. 네. 유재석 씨. 안정형의 굉장히 바람직한 상태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 유재석 씨예요. 예를 들면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그 사회를 보는 것도 잘 보세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남 이야기를 듣고 그걸 정리를 해서 약간 토크를 하는 형식이에요. 이분은. 그쵸? 자, 그래서 안정형은 굉장히 바람직한.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들 중에 안티 없는 연예인 중에 유재석 씨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재석 씨를 안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재석 제일 그냥 싫어. 이런 사람들 보고 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성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김미숙 씨 같은 경우는 김미숙 씨죠. 이분은 악역을 하든 착한 역할을 하든 약간 스타일의 변화가 없어요. 이게 변화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캐릭터도 좀 비슷한 캐릭터 많이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안정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중형 한번 볼게요. 신중형. 자, 신중형도 많이 계셨는데요. 자, 신중형 특징을 보면 정리정돈 잘하죠. 유능하고 자료와 정보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분들 책상은 항상 깨끗하고요. 아니면 깨끗하지 않더라도 이분만의 룰을 가지고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유능하대요. 유능해. 머리가 똑똑해. 네, 스마트해요. 굉장히. 근데 그게 겉으로 표현이 안 될 뿐이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업무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파악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으신 분들 중에 한 분이시다. 그래서 유능하며 자료와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 훈련에 철저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주위에 신중하신 분들 한번 신중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선생님들 살이 별로 안 쪘어요. 신중형 분 중에 제가 약간 등치가 있으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약간 완벽주의자예요. 근데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세심합니다,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신경을 이쪽에도 쓰고 저쪽에도 막 쓰다 보니까 이게 살이 찔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살이 찌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먹는 거에 비해 덜 찌실 거예요, 아마.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훈련에 철저합니다. 그래서 살이 좀 쪘다 싶으면 자기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분들이라는 거죠. 자기 관리 잘 하시는 분들. 저희 신랑이 신중형인데요. 와, 운동을 그렇게 정말 제가 봐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자기 훈련에 철저합니다. 자기 훈련에 철저하니까 제가 좀 살찌면 한마디 하죠. 관리 좀 해야겠는데. 저도 그래서 관리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확하고 심사숙고해서 반응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기다려 주셔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저희 신랑한테 경차 한 대 사자. 경차 한번 골라봐 그랬더니 한 달 고르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경차를 분석해가지고 가장 가성비 좋은 걸로 고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고 제가 저희 신랑이랑 많이 싸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뭔가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해. 아, 뭐 물어봤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신랑이 뭐라고 얘기해요? 생각 중이야. 이분들이 신중형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쉽게 흥분하지 않고 침착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싸워도 갈등이 생겨도 나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게 폭발 직전인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느낌이 들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시간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신랑이랑 싸울 때는 제가 따다다다다다 하고 끝내요. 왜냐면 이분들한테 시간 들이면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논리적이게 와가지고 따박따박 따지면 제가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다다다 하고 빨리 끝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우리 신랑 스타일을 아니까. 그 대신 업무적으로는 우리가 기다려주고 약간 좀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내심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참죠. 그리고 이제 얼굴 표정이 많이 바뀌거나 그대로 나타나거나 좀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불안정한 상태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약간 속을 알 수가 없어 라는 생각도 약간 드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죄송하지만 사람 상대하는 일은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 상대하는 때 공감 능력도 좀 필요하잖아요. 이분들은 약간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를 한번 좀 살펴보면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따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세부적인 일에 얽매이죠. 큰 그림보다는 세부적인 일에 좀 얽매여서 그거를 막 꼬치꼬치 막 이렇게 물어보고 따지고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 융통성이 없습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논리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근거가 어디 있어?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어? 다른 센터에서?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자발성이 좀 약합니다. 대신 내가 구체적이게 일을 지시해주면 이분들은 그 구체적이게 정말 완벽하게 잘해내는 분들이 우리 신중형이다. 그럼 신중형한테 일을 시킬 때는 크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시켜서 알려줘야 일을 잘할 수가 있는 분들이신 거죠. 의심이 많고 고집이 셉니다. 의심이 많다는 이야기는 신중하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의심이 많다는 얘기는 본인이 거짓말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본인 거짓말 안 해요. 그냥 믿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제가 저희 신랑한테 살짝 오늘 이것 때문에 조금 뭐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제가 싫어하는 모임을 간다고 해볼게요. 신랑이 싫어하는 모임을 꼭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살짝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믿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신 이게 한번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용서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좀 신뢰감을 이어지게 만들려면 꾸준히 나도 약간 솔직하게 그리고 거짓말 하지 않고 우리가 진실되게 조금 소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가장 제가 봤을 때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은 잘 비판하면서 남이 나를 비판하는 건 못 견뎌요. 완벽주의자니까. 근데 남을 비판하는 건 또 잘해. 왜냐하면 이분들이 약간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건 평가를 잘하는데 남이 나한테 누군가가 뭔가 좋지 않은 피드백을 해주면 또 기분 되게 나빠하세요. 그건 사실 살짝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비관적이다.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밥 같이 맛있게 먹어놓고 나올 때 뭐라고 합니까? 본인이 제일 많이 먹어놓고 별로였어 그러고 나오잖아요. 네, 이분들의 특징이에요. 자, 대신 우리가 이제 본인의 특징을 알았다면 강점은 올리고 약점은 조금 그죠? 보완할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이분들이에요. 아셨죠? 대표적인 인물 이분들. 자, 제가 볼게요. 선호하는 환경을 한번 볼까요? 선호하는 환경은 D형은 결정권이 극대화된 상황, 결과에 대한 보상이 있는 상황, 사건을 통제할 기회가 있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 환경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D형은 아무래도 본인이 권한이 좀 있는 환경을 좋아한다는 이야기고요. I형은 열정적이고 빠르게 관계 형성할 수 있는 조직, 그리고 사회적인 인정과 긍정적 피드백이 많은 조직, 그리고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디어 창출의 기회가 많은 조직에서 일을 해야 사실은 본인의 능력 개발이 가능하다.
자, S형 보겠습니다. S형은 예측 가능한 과제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창의적인 일보다는. 이해되셨죠? 그리고 개인적인 적대감을 최소화하고 서로 좋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환경에서 본인의 능력을 훨씬 더 선호하고 본인의 능력을 훨씬 더 발휘할 수 있다. 일 마무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분석형은 업무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환경, 그리고 조용하고 사무적인 업무 환경 좋아합니다. 조용한 환경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제지향적인 환경. 그러니까 관계보다는 일 잘하면 인정받는 조직을 또 훨씬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 주위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유형인지 보시고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효과 증진 전략 볼게요. D형은요, 주도형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소통 시 예의를 지켜주시는 거 좋아하고요. 상호 협상 능력을 키워주시고 결론보다는 과정을 설명하시고 다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선생님들이 이제 내가 D형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I형, 사교형은요. 과제 완수할 때 과정을 구조화하는 능력을 조금 키우시면 더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과정을 조금 더 구체화하라는 얘기예요. 구조화하라는 이야기고요. 단호하게 지시하는 능력을 개발하시고 이게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흐지부지하시고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냉정하신 게 사교형이거든요. 네, 일관성 있게 해주시는 거, 공과사 구별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타인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시고 자신의 시간 관리를 평가를 해보시면 좋아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주시고요. 안정형 보겠습니다. 주관적인 결단력을 좀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를 하고 다양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근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자, 분석형. 높은 기준을 균형을 좀 잡으세요. 내 높은 기준과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분석형 분들은 자기가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남들한테도 높은 기준을 막 잣대를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조절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타인을 평가할 때 감정적인 면을 고려해서 온건한 판단을 온건한 비판을 해라. 비판하는 건 나쁘진 않는데 너무 막 직설적이게 비판하지 말고 조금 부드럽게 비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정보 공유도 좀 잘해주시고 자신의 완고함을 좀 피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훨씬 더 내가 업무하는데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등 상황 중에서의 행동을 좀 한번 볼게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도형은요, 너무 자기 방어적이고 독재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리고 I형은 나쁜 인상 주는 것을 피해서 자기가 부드럽게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시는 경우 있으세요. 그리고 충동에 사로잡혀 막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때 확 불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네. 이만큼 했으면 좀 그만하라고 막 이래버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좀 그만해줘야지. 이런 경우 있어요. 그거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 사적인 감정으로 공격하시면 안 돼요. 공과사 구별을 좀 잘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 안정형들 같은 경우는 상호 공격을 너무 피해. 그래서 갈등 해결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갈등일 때 자기가 다 그냥 받아들여버려. 그럼 자기한테만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내가 해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자, 침묵만 침묵으로만 넘어가지 마시고 할 말은 또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분석형들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너무 따져가지고 상대방이 피할 곳이 없게 만드는 경우 있거든요. 그걸 조금 피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 또 어떻게 논리적으로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좀 해주셔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갈등을 해결하고 또 혹은 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도형 분들 같은 경우는 주도형한테 소통을 할 때는이에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핵심적인 말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주도형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결론이 뭐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말이 안 나오게 바로 결론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갈등이 이분이랑 생기면 그 자리에서는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넘어가시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다시 생각해 보니까 팀장님이 혹은 당신이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 라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셔야 받아들여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막 얘기하시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부분만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이 하는 이야기 중에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하면 그냥 막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나 사람 많은 데서 그 사람을 까는 이야기거나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시면 이분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은 데서는 동의하는 것만 이야기하시고요. 둘이 있을 때 내가 이 부분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혹은 요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거죠. 자, I형 보겠습니다. 사교적이고 자유롭죠. 그래서 열정적인 반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교형이랑 이야기할 때는 약간 오바스럽게 막 맞아 이런 거 해주시면 이분이랑 소통하시는데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그 본인의 이제 자존심을 버리고 갈등을 또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 안 하고 있는 거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 안 하고 있는 거 불편하니까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하고 내가 먼저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감정도 이야기하면서. 그죠? 그럴 때는 좀 받아들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분들은 부정적인 정보를 기피합니다. 대화할 때 부정적인 대화 되게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 대신 부정적인 대화를 안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선생님들 너무 좋은 얘기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대신 이분들한테는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가서 하세요. 부정적인 얘기부터 하시면 안 돼요.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나마 들어요. 되셨죠? 그런 방법을 좀 선택을 하시면 좋고 진지할 때는 좀 진지해지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분이랑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싶으면 미리 얘기하세요. 나 지금부터 진지한 대화를 할 거니까 너도 좀 진지하게 들어줘.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런 얘기 안 하면 되게 가볍게 들어요. 그런 것들 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S형은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해봐 그러면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랑 의사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선택권을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셨죠? 예를 들면 선생님 커피 드실 거죠? 제가 커피 사드릴 건데 뭐 드실 거예요? 그러면 아무거나요. 선생님 드시고 싶은 걸로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 아메리카노 하고요. 좀 달달한 거 있는데 아메리카노나 달달한 것 중에 어떤 거가 좋으세요? 이러면 선택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돼. 저 그럼 오늘 달달한 거, 그죠? 그럼 달달한 거 하시면, 그럼 카라멜 마키아토 하고요. 바닐라 라떼 있는데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혹은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랑 이게 맛있더라고요. 하면 안정형은, 그럼 저는 요걸로요 해서 조금 더 본인이 원하는 거를 선택하고 이야기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분들이랑 소통하실 때는 그런 충분한 질문과 선택권을 좀 주시면 진짜 좋겠다. 자, 그리고 갈등과 걱정 사항을 이야기할 때는 위험 부담이 좀 적을 때, 이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이 없고 좀 많이 안정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 걱정 사항, 문제점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 이분은 이제 엄청 불안해지시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그래서 상황을 보시고 대화를 좀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C형, 분석형 볼게요. 사적사항 논의를 피하세요. 이분은 사적인 대화 안 좋아해요. 안 궁금한데 나한테 와가지고 자꾸 자기 얘기하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조직에서 일만 하면 되지 내가 막 그것까지 들어야 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사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교형 분들이 분석형 분들한테 가서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안 물어봤는데 안 궁금한데 자꾸 가서 얘기하는 거 있죠. 싫어해요. 안정형은 좋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안정형은 좋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시고요. 또 안정형의 이야기를 물어봐 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분석형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석형 분들한테 뭐 애인 있냐, 부모님 뭐 하시냐 이런 호구조사 하지 마세요. 엄청 싫어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생각과 다르면 정보 수용이 어렵습니다. 이분도. 자, 그래서 다르다고 한다면 왜 다른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게 공식적인 의사소통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분이랑 소통을 잘 하시려면. 거기에 질문이 많거나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네,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할 때도요. 하나하나 물어보지 마시고 다 가지고 와세요. 다. 정리 한꺼번에 해가지고 쟤 이거 궁금합니다 하셔야 돼요. 나 일하는데 계속 방해한다. 그럼 굉장히 싫어해요. 공과사 구별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들이 분석형. 공과사 구별이 안 되는 분들이 I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꾸 약간 부딪히죠. 저는 I하고 S가 높은데 저희 신랑은 C란 말이에요. 안 맞아요. 엄청 안 맞아요. 근데 안 맞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인정하고 내가 못 가진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잘 소통하면서 굉장히 파트너십을 잘 발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인정하면 최고의 파트너가 되지만 인정하지 못하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소통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고스톱 칠 때도 나와요. 그 사람 성향이. 고스톱 칠 수 있으시죠 다. 주도형은 무조건 고죠. 옆에서 막 부추겨. 고 하셔야죠. 막 그러면 무조건 고 해가지고 독박 써요. 이분들. 예. 왜냐하면 멋있어 보여야 되거든. 내가 통도 크고 막 이러니까 무조건 고예요. I형은요. I형은 요걸로 다 죽여요. 그냥 말로 막. 재밌어야 돼. 돈을 따고 잃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환경이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 내가 술도 한 잔 따라주고 안주도 입에 넣어줘가면서 막 즐겁게 분위기를 만드시는 분들이 I형이고요. S형은 어때요? 고스톱 칠 때? S형 분들은 고스톱 잘 안 쳐요. 옆에서 구경이에요. 웃으면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한 명이 야 너 들어와야 광파라. 그러면 자기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안 들어가면 또 재미가 없대. 그러면 자기가 희생을 해서 하기 싫지만 희생을 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무슨 생각하고 들어가요? 10,000원 잃어줘야겠다 그러고 들어가요. 따겠다고 생각 안 하고 들어가요. 잃어줘야겠다라고 들어가요. 잃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니까 다 잃으면 조용히 없어집니다. 근데 10,000원 잃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1,000원이라도 따면 거기에서 못 나와. 미안해서. 이런 분들이 안정형. 분석형들은 어떻습니까? 분석형이랑 고스톱 치지 마세요. 아주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잘 치시는 분, 아예 안 치면 모르겠으나 칠 줄 아시는 분들은 스마트 해가지고 다 따가요. 그리고 이분들은 10,000원 따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잃어야겠다가 아니에요. 따가야겠다라고 들어가시고 5,000원밖에 못 따면 왠지 5,000원 잃은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석형이에요. 그리고 고스톱 착 치자마자 룰부터 정해. 룰. 동네마다 룰 다르니까 룰부터 정해. 이러시는 분들이 분석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 보시면 무슨 형인지가 공부를 조금 해주시면 금방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맞춰서 소통을 좀 해주시고요. 이거는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 전화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똑같은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네, 다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으니까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틀어드릴게요. 선생님 영상 보시고요. 4명의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이 4명의 주인공이 무슨 성향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지금 4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김수로 씨는 무슨 유형이었을까요?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김수로 씨. 사교형? I형? 주도형? 자, 김수로 씨는요, 선생님들 안정형입니다. 자, 왜 안정형이냐면, 네네, 맞아요. 장상윤 선생님 잘 맞춰주셨는데, 왜 안정형이냐면, 본인 일도 아닌데 본인이 걱정이 제일 많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 처리를 하진 않아요. 근데 대신 뒤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서포터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그죠? 걱정도 많고 서포터 역할을 막 본인이 막 주도해가지고 막 문제 해결을 하진 않지만 서포터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역할로 나옵니다. 그래서 막 걱정이 많아가지고 막 이런 걸 보시고 아마 사교형일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셨을 수도 있으신데 사교형이 아닙니다. 자, 안정형에 해당이 되고요. 그럼 장동건 씨는 무슨 유형일까요?
장동건 씨는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네. 네네네. 수업 제대로 잘 들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주도형 맞아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도형은 본인이 나서야 될 때와 나서지 않아야 될 때를 잘 구별을 합니다. 특히나 약간 상대방 하는 것들이 한심스러워 보일 땐 나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아니, 저것들 좀 봐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웃기고들 있네 이러고 있잖아요. 약간 상대방을 낮춰서 보고 있어요. 그럴 때는 본인이 나서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야! 남자 새끼가 무슨 전화질이야? 문자질이야? 전화를 해 전화를. 약간 직설적이게 표현하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한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본인이 나서지 않는 거, 그리고 뒤에서 지켜보는 거,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굉장히 직설적인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주도형에 해당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김민종 씨는 무슨 형일까요? 김민종 씨는. 네, 맞습니다. 분석형입니다, 선생님. 네, 분석형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일방통행이야, 몇 개 집어먹은 것처럼 해놔라. 굉장히 철두철미하죠. 스마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산을 굉장히 잘하고 상황 파악을 빨리 하고 이런 능력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분석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오진 않았지만 이종혁 씨가 사교형이에요. 저 사진만 봐도요, 제일 째낸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째는 사람이? 네, 이종혁 씨의 투블럭에다가 막, 그죠? 거기다가 이종혁 씨가 지금 친구들 놔두고 어디 간 거예요, 선생님들? 친구들 놔두고 딴 여자 만나러 여기에서 드라마에서 처음 보는 여자한테 말도 되게 잘 걸고요. 또 하나는 뭐 첫사랑이 와가지고 정수기 판매를 한다는데 정수기 수십 대를 사주고요. 막 이런 게 나와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임도 이쪽 저쪽이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저쪽 사람들도 만나고 이쪽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 모습이 이제 사교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주위에 나의 강점과 약점도 잘 아셔야 되고요. 주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무슨 유형인지를 보시고 그거를 인정해주고. 틀렸어라고 얘기하지 말고 맞아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야 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과 소통을 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방법을 쓰셔야 될지 고민해 주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즐거운 조직생활이 되고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선생님도 오늘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쉬는 시간 없이 쭉 진행해서 여기까지 진행할 건데 제가 제 전화번호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제가 아까 전화번호를 치려다가 영상이 멈췄거든요. 제 전화번호예요. 잠깐만요.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요. 교육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대로 오늘 했던 교육자료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나 카톡이나 보내주시면 제가 당장 아니더라도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해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간 거는 약간 교재용이라서 오늘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교재용을 보시고 그거면 괜찮겠다 싶으시면 그걸로 하시고요. 아니면 오늘 자료가 좀 필요하다 싶으시면 오늘 자료 요청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선생님 다들 얼굴 뵀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라도 얼굴 뵈서 다행이고요. 네, 오늘 여기서 교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오늘 인간인력법에 수고해 주신 김선혜 한국소통교육센터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고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